미국 소비 데이터 강세로 비트코인 급등 후 급락, 오던 전 6만 달러로 하락, 활발한 주소수가 약세장 수준에 도달, 채굴 산업 회복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모든 동물 코인을 정리하고 자선 활동을 위한 비탈릭 부테린의 강력한 조치, 반전 스토리가 공개되다. 미국 금리 변화 재검토,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을 다시 강세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 단연간의 논란 종결, 바이낸스와 브라질 SEC가 파생 상품에 대한 합의 도출, NFC 기능 개방으로 아이폰이 만능 카드로 사용 가능할까? 암호화폐로 24시간 자산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8월 16일 금요일 BIT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23시 미국 상무부는 7월 소매 판매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결과는 월 1.0% 증가로 시장 예상치인 0.0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이며 높은 물가와 대출 비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7월 소매 판매는 19개월 만에 최대 단일 월 증가를 기록했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주간 7,000명 감소하여 22.7만 명에 이릅니다. 이 발표 후 비트코인은 한때 59건 800달러에 도달했지만 오늘 자정 이후 매도 압력이 다시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아침 4시경에는 59.95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UTXO의 실현 가격 분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 주기 하단에 높은 코인 보유 지역에 있으며 위쪽 67,500달러의 코인 보유량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활성도가 낮고 유동성 부족이 문제이며 위쪽 가격에 많은 코인이 쌓여 있어 투포가 어려워 가격 상승에 불리합니다. 현재는 상승장에 있지만 활성 주소 수가 3월 초에 116.39만 개에서 66.28만 개로 감소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사실상 약세장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활성 주소 수와 가격은 항상 정비례 관계를 유지하지만 현재 활성 주소의 추세가 가격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하락 위험이 상승 위험보다 큽니다. 또한 SMA를 7로 설정하면 이번 상승장에서 가격 추세와 활성 주소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이 자금의 거래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올해 많은 대규모 자금 기관의 참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활력이 부족하여 상승 동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가격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선거, 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긍정적 뉴스가 반영되지 않아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블랙스완급 급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시밴드는 비트코인 채굴 해시의 30DMA, 60DMA 두 이동 평균선으로 구성됩니다. 루크노드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30DMA는 올해 7월 24일 60DMA를 상향 돌파했으며 그 우세가 점차 확대되어 채굴 해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바닥 구간에 해당합니다. 시야를 가우디 MA에서 200DMA까지 확대하면 이 8개의 선이 채굴 난이도 무지개대를 형성합니다. 이 색상 밴드는 올해 7월 초에 전환되었고 채굴자의 수익이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후 7월 말에 다시 전환되며 확대되어 채굴자의 이익이 점차 보장되었고 채굴 산업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크로 악재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채굴 회복을 수용할 충분한 유동성이 부족해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또다시 도그코인 제거를 했습니다. 미니코인 업계에는 토큰 발행자가 비탈릭 부테린 계정에 많은 양의 토큰을 직접 에어드롭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암호화폐의 미래는 기술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믿는 기술주의자로 받는 동물 관련 토큰을 종종 소각합니다. 이를 도그코인 제거라고 부릅니다. 어젯밤 비탈릭 부테린이 또다시 도그코인 제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신규 도그코인 네이로가 수백 배 성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ut then I saw these tokens, I saw more and more people talking about them, and then at some point I realized that hey, these things are worth billions of dollars, and there's lots of really good things that you could do with that amount of money, and it would actually be a waste to just see it go. 이더리움 창시자 비타릭이 어젯밤 트위터에 지난 1년 동안 받은 동물 미니코인을 모두 매각하고 그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약 200개의 이더리움, 약 53만 달러 가치입니다. 과거의 토큰 소각으로 인한 폭락과는 달리 신규 도그코인, 네이로는 짧은 하락 후 650% 폭등했습니다.
우연인지 의도된 것인지 모르지만 비탈릭 부테린의 기부 정보가 네이로의 댓글란에 게시되었고 프로젝트 측은 직접 기부를 환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이로의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도그코인에 대한 감정이 네이로를 돕기 위해 의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지난 반년간 다양한 미니코인이 단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매꾼 역할을 하며 트럼프와 머스크의 연계 방송 몇 시간 동안 품프존 다푼의 미니코인 데이터가 폭발했고 대부분의 KOL과 프로젝트는 가격을 급등시키고 빠르게 이탈해 가격이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미니코인의 본래 의미인가요? 비록 미니코인이 암호화 가치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우리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희망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썬거의 출현이 아닌 것이죠.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년 전 6.9만 달러의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폭넓은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이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이 사건의 날짜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CME 연준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9월 24일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100%에 달하며 단지 25bps 또는 50bps 인하의 차이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두 경우의 확률은 거의 반반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역사적인 금리 인하 주기를 검토하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미국 연준은 수년간의 금리 인상 주기를 종료했습니다. 세 분기 후, 즉 2019년 7월 31일 연준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시장은 사전 반응을 보였고 특히 비트코인은 마지막 금리 인상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가격이 1.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시행 이후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폭넓은 변동을 겪었습니다. 2020년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3월 15일에 유명한 3.12 대폭락을 겪었고 글로벌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빠르게 금리를 0.00%에서 0.25%로 역사적인 저점으로 낮추었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에 큰 상승장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준이 7월 27일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비트코인, 나스닥 지수, 금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전 금리 인하 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까지 가야 합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금리 인하가 암호화폐 자산의 강세장을 직접적으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영향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금리 인하가 후속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경우와 블랙스완 사건으로 강제로 금리를 인하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법칙을 보면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근본적으로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 등의 사건을 경험했으며 시장은 다음 큰 이야기나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이낸스 인도 규제 신고 완료, 글로벌 19번째 규제 마일스톤 달성, NFC 개방으로 서클의 주목을 받으며 아이폰이 미래에 U 결제를 지원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IT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경우 거의 대부분 바이낸스가 대상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브라질 당국은 바이낸스가 브라질 내에서 파생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그 이유는 이러한 제품이 증권을 구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는 관련 증권 중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는 브라질의 암호화폐 규제의 첫 번째 조치로 간주되었으며 업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규제 압박에 대응하여 바이낸스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지역 법률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규제기관의 첫 번째 통보를 받은 이후 바이낸스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체적인 사업 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In those very early stage of development, again, where rules are nascent, early stage of development, there's no clarity on that.
finance was operating in a certain fashion, right? But we have moved past that. As the company moved into greater maturity, we're looking at sustainability. The direction of travel now is very clear towards much more compliance, which is why we're building up a very robust compliance program. 브라질 규제 기관의 문서에 따르면 브라질 당국이 바이낸스의 파생 금융 상품 제공을 금지한 지 몇 년 만에 양측이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바이낸스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CBME에 96천 브라질 레알 약 19,200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하여 브라질에서의 파생 금융 상품 제공 금지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로 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오늘 인도금융정보기관에 등록된 법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등록 완료로 바이낸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인도 사용자에게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이낸스의 모든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낸스와 브라질의 합의는 바이낸스와 브라질 규제기관 간의 긴장이 완화된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의 바이낸스의 유연한 대응 전략을 보여줍니다. 벌금을 지불하고 지역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바이낸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의 규정 준수 운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바이낸스는 인도의 DGGI로부터 높은 세금 통지를 받았으나 오늘 인도에서 법인 등록을 완료했으니 높은 세금을 이미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바이낸스는 글로벌 19번째 규제 이정표를 달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폰 15의 초기 출현과는 달리 최근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출시마다 특별한 신선함 없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사양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아이폰의 업그레이드와 변화는 미미해 보입니다. 애플의 수익의 약 절반이 아이폰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몇 분기 동안 아이폰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아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애플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최근 주요 정책 전환을 발표하며 곧 출시될 iOS 18.1 시스템에서 NFC 칩을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개방하여 비접촉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매장 결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 신분증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개방되는 국가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리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애플이 아이폰의 안전 결제 칩 개발을 개방함에 따라 서클리 아이폰에서 탭 투 페이 결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애플은 현재 수백 명의 팀이 데스크탑 로봇을 개발 중이며 이 로봇은 기계팔을 사용해 화면 주위를 이동하고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화면을 상하로 기울이며 360도 회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마존의 에코쇼 샘과 메타의 단종된 포탈과 유사한 가정용 제품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교통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발전한 것을 의미하며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지원 덕분에 아이폰으로 U를 직접 결제할 날이 가까워 보입니다. 게다가 애플이 집중하고 있는 로봇 프로젝트도 흥미롭지만 실제로는 기술, 비용, 응용 분야에서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애플이 이 응용 분야를 어떻게 실현할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지 여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로봇 프로젝트가 애플의 새로운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월 16일 Farsight Investors와 트레이더티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제 1,110만 달러 순유출되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3,920만 달러 순유출되었습니다. 서클리온 최근 스테이블 가치 토큰의 자본 리스크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며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디지털 현금 토큰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 기반 자본 관리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기프트카드 대기업 라이스가 월렛 커넥트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인기 디지털 지갑을 지원하며 ETH, BTC, SOL, USDC, USDT를 결제 수단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PYUSD가 다른 6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초월하여 현재 PYUSD의 시가 총액이 7억 7,560만 달러로 6번째 큰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USDB, PAXG, TUSD, XAUT, FRAX, USDD를 초과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OKX의 지갑이 솔라나 블록체인 링크, 일명 B링크를 EVM 체인으로 도입하고 있어 웹페이지에 URL을 임베드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